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과 10일 이틀간 12명의 대선 후보들이 6명씩 나눠 소위 국민 시그널 면접이라는 것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선정한 면접자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 인터넷 매체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 그리고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3명입니다. 이 중에서 박선영 교수를 제외한 진중권, 김준일 씨 2명은 그동안 걸어온 행보나 이념 성향상 자유우파 또는 보수우파 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면접관으로 적절한지부터가 좀 의문입니다. 실제로 첫날인 9일 면접을 했던 홍준표 후보는 면접관이 골수좌파라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면접관들 중에서 아마 진중권 씨 그리고 김준일 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황교안 후보의 면접 과정에서는 황 후보가 최근 연일 강조하고 있는 4.15 총선 불법 부정 의혹 진상규명 주장에 대해 역시 진중권, 김준일 두 사람이 그동안 재검표를 포함해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선입관에 입각해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10일 황교안 후보 면접관에서 김준일 씨가 황교안 후보의 그 최근 3대 공약 중에서 세 번째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중에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언급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근거로 부정선거라고 하느냐, 선관위가 문제 없었다고 했는데 그 못 믿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상세하게 일장기 투표지를 비롯한 1000장 넘는 이상한 투표지들이 잇따라 발견됐고 여러 가지 재검표하는 과정을 보면 부정선거 의혹이 매우 짙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 김준일 씨가 지금 그럼 당내에 황 후보 말고 그 부정선거 세력 주장에 동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물으니까 황교안 후보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장기표 후보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진중권 씨가 끼어듭니다. 진중권 씨는 황교안 후보에게 그런 부정선거 주장이 어느 매체를 통해 보도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황 후보가 내가 재검표장에서 직접 봤다, 또 대선 후보 간담회장에서도 말했다. 그러니까 진중권 씨는 어디 조중동에라도 보도됐느냐, 그거 지금 그런 주장은 극우 유튜버들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마치 황교안 후보의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인 양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아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가서 현장에서 나는 직접 본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진중권 씨는 모든 음모로는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만 믿다가 인지 부조화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건 거의 비아냥에 가까운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면서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당신이 이상한 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 김준일 씨와 진중권 씨가 황교안 후보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건, 저 친구들은 지금 도대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가령 6.28 재검표 이후에 진행된 여러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니까 팩트 확인 자체가 거의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뭐 그 친구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선 진중권 씨 같은 경우는
뭐 정과는 다릅니다만 진중권 씨는 미학과 저는 외교학과입니다만 제가 학번이 그래도 보니까 한 학번 빠르니까 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에 어쨌든 저보다 1년 늦게 입학을 한 것 같고, 김준일 씨는 경력을 보니까 1974년생이고 2001년부터 2021년까지 경향신문 기자를 했다가 2017년에 인터넷 매체 이 뉴스톱이라는 거를 다른 몇 명과 함께 지금 창간한 걸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언론인으로는 차이가 나도 한참 나죠. 사실 언론계에서 잘 모르는 친구인데, 그럼 이런 부분을 황교안 후보를 놀아붙이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몰아붙여야 될 텐데, 두 사람 다 재검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거의 모르는 상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몰아붙인다는 인상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뒤에 또 뭔 소리를 했냐면, 이 황교안 대표 주장이 그 2012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이 김어준하고 주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황교안 대표는 뭔 소리냐, 나는 지금 4.15 총선에서 내가 직접 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그때와 지금의 어떤 게 다른지를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재검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말을 해야 그게 서로 토론이 되고 하는 거지, 재검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이상한 모습들에 아예 눈을 감아버리고 이야기해버리면 그건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진중권 씨도 그렇고 김준일 씨도 그렇고 세 번의 재검표와 국민혁명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제가 보면서 느낀 감은, 저 친구들은 지금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근데 황교안 후보는 왜 그런 황당한 표현이 좀 심합니다만 헛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그와 관련해서 지식인들이 SNS 등을 통해서 진중권 씨가 면접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진중권의 질문을 듣고 교수 출신으로서 창피함을 감출 길 없다. 면접관이 질문을 하려면 사실관계를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의 추측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자세는 면접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요소를 상실했다. 기본 중의 기본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극우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을 보고라고 말한 이 진중권의 발언과 관련해서입니다. 이 장면에서 1. 극우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2. 유튜버들이 극우인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나? 3. 언론 보도 운운하는데 언론이 사실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4.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자신만의 관념적 사고에 함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5. 합리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6. 누가 이런 수준의 면접관을 임명했나? 한마디로 사실을 개인의 추측으로 덮으려 하는 자세는 면접관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이 내용은 한양대 명예교수 맹주성 명예교수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맞는 말이죠. 진중권 씨는 황교안 후보에게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런 말 하느냐. 사실은 모욕적인 발언인 겁니다. 황교안 후보쯤 되는 공안검사 출신의 법무장관, 국무총리, 제1야당 대표까지 한 분에 대해서 일개 진중권 씨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맹주성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극우가 뭔지는 알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극우는 폭력적이고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야 그게 소위 극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력을 일삼거나 폭력 혁명을 찬양하거나 이게 극우든 극좌든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지금 4.15 총선 불법 부정 의혹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유튜버들 중에
그런 의미의 극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진중권 씨는 함부로 거기서 극우 유튜버들이나 주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본인의 자질이 미달이라는 점을 법정했다고밖에 할 수 없죠. 그리고 언제부터 진중권 씨가 조중동을 그렇게 신뢰했습니까? 누가 부장판사 출신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렇게 썼네요. 진중권 씨가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왜 조중동이 보도하지 않냐고 물었나? 진중권 씨가 언제부터 조중동 보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비중을 두었는지 신기하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중권 씨, 나도 당신이 말하는 조중동 중에 한 신문 출신입니다만 5년 전 탄핵정변 때 그 조중동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언론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당신은 지금 알고나 있어요? 또 지금 한국에서 조중동을 포함해서 제도권 언론은 사실보도, 진실보도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언론이 못 됩니다. 다음으로는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가 역시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분도 교수 출신입니다. 진중권, 이제부터 교수 호칭 생략. 백주대낮에 엄연한 사실에 눈 감고 얄팍한 언변으로 사람을 매도하면 이기는 것이라고 여기나? 불쌍한 사람, 수없이 많은 증거물들을 마치 전혀 본 적이 없는 듯 시침 뚝 따고 황교안 하나쯤이야 말펀치로 해치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었나?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는가? 여러 정황 증거에다 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수없이 많은 사실, 판사의 태도와 언행, 조금이라도 눈여겨보았다면 명명백백해진 부정선거를 어떻게 음모론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나? 학생들을 수십 년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내가 낯이 다 뜨겁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래 교수 욕먹이는 사람들 꽤 많다. 몇 년이나 더 살다 가는 인생이라고. 맹주성 명예교수, 신창민 명예교수 두 분이 다 교수로서 전 동양대 교수였던 진중권 씨의 질문을 보고 낯이 다 뜨겁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중권 씨. 면접 과정에서 진중권 씨, 김준일 씨 두 사람이 조금 함량 미달의 질문으로 황교안 후보를 공격했지만 황교안 후보는 잘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고, 가끔 보면 우파 쪽 사람들 중에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적 가치관이나 좌파적 이 스탠스로 공격에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물러서고 막 주눅 들고 위축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황교안 후보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잘 대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봤다. 그리고 단순히 누구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본인이 확인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의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랫동안 선거사범을 수사해온 검사 출신으로 본인 말에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장관, 국무총리, 이 정당 대표, 이런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제대로 잘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특히 우파 성향 국민들, 국민의힘의 잠재적 지지층들로서는 황교안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점수를 좀 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